자, 미안해. 다시, 자. 오케이. 돌아봅시다.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죠? 그쵸? 그럼 1, 2, 3인 경우 볼게요. 1, 2, 3 다음 몇이에요? 6이요. 6이요. 이거 왜 이렇게 썼어? 잠시만. 밑으로 쓸까? 6이죠? 그러면 27, 21 더하기 6은? 27. 3으로 나누면? 9요. 얘는 합이 9인 거야. 합이 얘가 9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1, 2, 3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요 값의 합이 9가 되려면 사이사이 들어가는 값이 정해져 안 정해져 저절로? 정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여기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에요. 근데 우리 이미 합을 몇이 돼야 된다고? 9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럼 이 사이사이에 뭐가 들어가는지 알아 몰라?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1, 2면 사이 뭐 들어가야 돼? 9가 되려면 6이요. 괜찮죠? 2, 3은요? 5요. 괜찮죠? 1, 3은요? 괜찮죠? 이렇게 주 설명이 되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남은 숫자 1, 2, 3 제외한 나머지 4, 5, 6이 가운데 저절로 배치되는 게 뭘 따져서 이 합을 이용해서 따져주면 된다는 거지. 그럼 요건 괜찮은 거죠? 그 다음에 얘는 합이 몇인 경우야? 1, 2, 6이면? 9요. 1, 2, 6이 다 1, 2, 6 다 몇이에요? 9요. 9 더하기 21 3으로 나누면 10이야 10. 그러면 1, 2 사이에 몇이 있어야지 7이야. 아 미안해. 1, 2 사이에 몇이 있어야 10이야. 7이 있어야 되잖아. 그치? 7이라는 숫자 있어 없어? 만들 수가 없어 얘는. 그치? 그래서 얘는 탈락인 거지. 이런 식으로 지우면 돼. 자 그러면 합이 몇이야 얘는? 위에 가랑 똑같네. 이거 합이 10이어야 돼 그러면. 그러면 몇 사이에 뭐 있어야 돼? 괜찮죠? 얘는? 1하고 3 사이는? 다 나오죠 또? 그래서 얘는 가능한 경우다. 지금 이해되세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자, 이해돼요? 자, 1, 5, 6 다음 몇이에요? 11이요. 그럼 하나 올라갔으니까 11이 되네. 맞지? 12예요. 그러니까 12라고? 네. 12. 그러면 12 다음 몇이야? 11이요. 33이죠? 11 되는 거 맞지? 그럼 1호 사이 몇 개 있어야 돼? 1호 사이 뭐 있어야 돼? 5요. 아, 말이 안 돼. 왜냐면 중복돼 버리니까. 그래서 안 돼. 알겠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이해되세요? 나 이해 안 된다. 쌤의 설명이 별로다. 너무 까먹네. 자, 잠깐만. 이거 지금 안 돼요. 잠깐 필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지? 더 들어갔어. 자 그러면 손가락 올게. 자 그러면 4, 2, 3, 4 다음 몇이에요? 9죠? 아까 9 있잖아. 여기 9 있어서 10이네. 그럼 4, 2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4랑 2 사이에? 4가 있어야 되니까 안 되는 거지 얘는? 달라. 4, 2, 6 다음 몇이에요? 12인가요? 10이 아까 11 만들지 않았나? 그럼 4, 2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괜찮네? 2, 6 4, 6 1 다 들어가죠? 오케이. 그럼 이렇게 4, 5, 3은요? 다음 몇이지? 12 위에 거랑 똑같네요. 맞지? 그럼 얘는 4, 5 사이에 2 괜찮네. 5, 3 사이에 3 괜찮네. 4, 3 사이에 안 되죠? 11이 뭐야? 4 중세 3에서 안 되죠. 3에서 3이라서 안 됐어. 아 3이었어? 네. sorry. 자 그러면 4, 5, 6 더하면 15 맞나요? 그럼 15 더하면 36 12네 얘는 4, 5 사이에 5, 6 사이에 4, 6 사이에 괜찮죠. 일단 몇 가지 경우 있어요? 4가지 경우. 자 근데 이 4가지 경우인데 방금 봤잖아. 여기랑 배열되는 거에 따라서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게 저절로 결정이 돼야 안 돼요? 돼야죠. 왜냐면 합이 정해져 있으니까. 맞지? 그럼 우리는 뭐만 배열하면 되는 거야? 꼭지점에 있는 숫자들만 배열하면 되는 거지. 지금 요 써놓은 숫자들이 뭐가 되는 거야? 꼭지점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1, 2, 3을 배열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3팩 맞죠? 꼭지점에 들어가는 경우 수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몇 가지 있는 거야 지금 보니까 4가지 끝 6, 4, 24 쉬운 문제 아니야. 어려운 문제야. 57번 보겠습니다. (57번은) 그거 기억나세요?
누구지? 도란순열 기억났나? 대답을 해. 나면 난다, 안 나면 안 난다. 안 난다는 반말이긴 했어요. 자, 안 난다. 자, 안 난다. 교란순열 3바 이사 3개에서 3개로 할 때 자기 자신 안 나는 경우 몇 가지예요, 동건아?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4바 이사 9개. 5바요 16. 오케이. 16개. 많은데 이게 그치? 2, 9, 44 요거 3개만 알고 있습니다. 2, 9, 44 2, 9, 44 앞에 봐요. 앞에 봐요. 엄청 졸려. 자, 그럼 어디부터 배열할까 우리? 맨 위부터 우리 4개 배열할까요? ABCD 어때? 괜찮죠? ABCD 몇 팩? 4팩. 이거는 고정이야. 4팩. 그래서 우리는 찍더라도 뭐의 배수? 24의 배수는 무조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찍진 않겠지만. 자, ABC를 줄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네모 쳐볼게요. 요 부분에 들어가는 경우 수가 그럼 몇 가지가 되는 거야? 방금 말한 걸 토대로 해서 24가지. 아니요. 9가지를 했잖아요. 4바 이상하니까 4개에서 4개로 하는 자기 자신 안 가는 경우 몇 가지라고? 9가지.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배치는 9가지가 돼요. 그럼 선생님 여기 곱하기 9하면 되나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왜 그런 거냐면 자, 이 9가지 중에서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생각해 볼게요. 9가지 중에서 이게 서로 바뀌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A, B가 바뀌어서 C, D가 바뀌어서 이런 경우도 9가지 들어가 있어. 아니면 A, C가 바뀌고 B, D가 바뀌어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면 A, D가 바뀌고 B, C가 바뀌어서 들어갈 수 있는 케이스도 있는 거. 몇 가지야 지금 말한 게? 9개. 몇 가지 하고 말한 게? 3가지밖에 안 말했어. A, C가 서로 바뀌면 B, D도 서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A, B가 서로 바뀌면 C, D도 서로 바뀌어서 들어가는 거고 A, D가 서로 바뀌면 B, C도 서로 바뀌니까 방금 말한 몇 가지라고요? 3가지만 그런 케이스예요. 즉, 이 3가지는 뭐야? 두 쌍씩 서로 바뀌어서 내려가는 경우가 되는 거지. 그 외에는 그렇게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갑니다. 그 외에는 여기가 뭐 B야, 그 다음에 여기 뭐 C야 이런 케이스도 들어가는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엇갈려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2가지. 그래서 이 9가지 중에서 쌍으로 해서 두 쌍씩 해서 묶여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쌍으로 들어가지 않는 케이스 이렇게 구분해서 접근하자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 두 쌍으로 묶여 들어가는 경우 방금 몇 가지라고? 3가지야. 쌍으로 묶여 들어가지 않는 게 몇 가지라면 9가지에 3가지 빼니까 6가지예요. 그럼 이 두 쌍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케이스가 몇 가지인지를 이제 밑에서 배열하는 것만 고려하면 되는 거지. 그다음에 크게 보면 2가지만 보면 됩니다. 이제 볼게요. 그래서 저거를 한 번 더 그릴게요.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A, B가 C, D가 서로 바뀌는 경우 볼게요. 이렇게만 봅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그럼 여기는 뭐밖에 볼 수 있어? 뭐다? C 또는 D밖에 못 와요. 여기는요? C 또는 D밖에 못 와. 그럼 서로 C, D가 배열되는 경우만 생각하면 돼요. 여기 뭐밖에 못 와요? A 또는 B밖에 못 오고 여기 또 뭐밖에 못 와요? A 또는 B밖에 못 오니까 A, B가 서로 바뀌는 경우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몇 가지 하면? 몇 가지 하면? 4가지죠, 그렇죠? A, B가 서로 바뀌는 C, D가 서로 바뀌는 경우, A, B가 서로 바뀌는 경우. 그래서 2 곱하기 2라서 4가지. 그래서 3 곱하기 4니까 몇 가지 들어가? 12가지로 좀 이따 생각하면 되겠지? 자, 밑에 있는 경우 볼게. 이제는 어떤 경우라고? 위에서 생각한 경우가 아닌 경우로 생각하는 거야. 맞나요? 위의 경우 아닌 경우로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무작위로 들어가는 경우, 쌍으로 이루지 않고 들어가는 경우. 그래서 여기 B고, 여기 C고 이렇게 나온 게 뭐냐? B고, A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괜찮아요, 여기까지? 무작위로 들어가는 경우, 쌍을 이루지 않고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건 뭐가 올 수 있어요? C 올 수 있어. C 또는 D가 올 수 있어, 그렇죠? 만약에 여기가 C잖아요. 나머지 들어가는 거 결정되냐? 돼요. 무조건 결정됩니다. 봐봐, 여기 C 여기 있잖아. C 여기 있고 C 여기 있죠, 그렇죠? 맞나요? C는 이제 어제 모습에. 그럼 근데 D는요, D 이렇게 있지 않나요? 지금 보니까 그럼 D 어디밖에 못 와? 여기밖에 못 와요. 그럼 A는요, 여기밖에 못 오고 B는 여기밖에 못 오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죠? 여기가 채워지는 순간 나머지 배열은 무조건 결정된다.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밖에 없다고 하면 C 또는 D 두 가지밖에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두 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끝. 그럼 얘는 3 곱하기 4 몇 가지야? 12가지. 6 곱하기 몇 가지야? 더하면 몇 가지죠? 24가지. 그래서 여기다가 24. 그럼 얘는 24의 제곱입니다. 576. 57번 어려워요. 57번 어렵습니다. 56, 57 둘 다 풀이가 와우 뭐야 이거 뭐 이렇게 쉬워 이런 건 아니야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59번 끝판왕 나오고 어떻게 풀었어? 학교 프린트 있어서 그렇지. 어떻게 풀었어? 학교 프린트에서 잘 풀었어? 시간 찼어. 어? 저 수학 시간에 수학 숙제 했어요. 근데 목요 시간 풀 수 없었어요. 무슨 말이지 이게? 잤는데 그걸 어떻게 풀었냐니까. 칠판에 선생님. 답을 썼다는 거면? 그럼 너네 지금 풀이가 아니라 답만 썼다는 거네? 뒤질래? 자, 좋다. 문제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안 읽어봤다고? 너 이건 읽어봐야 돼. 이거 학교 너네 동탄건 이거 학교 프린트 있던데? 못 풀면 안 되는데 동탄건은. 자, 교탁 기준으로 어떻게 앉는다고 돼 있어? 거기 봐봐. 맨 마지막 가족관. 같은 학과 학생을 같은 분단에 배정할 경우 학급 번호가 어떤 경우 작을수록 교탁이 가까운 거야. 그럼 우리는 배열은 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배열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왼쪽에 누구 보내고 오른쪽에 누구 보내고, 그러니까 1분단에 누구 보내고 2분단에 누구 보낼지만 고려하면 된다는 거야. 알겠어? 1분단에 누구 보내고 2분단에 누구 보내고 보내는 순간 자리만 선정돼 있으면 저절로 배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배열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 볼게. 자, A 학급 몇 명인데? B 학급, C 학급. 그럼 A 학급으로 갈게요. 뭐든 상관없어서. 자, A 학급을 안 칩니다. A 학급 이렇게 앉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쵸? 이렇게 앉는 경우에는 나머지 A 학급은 어디 앉을 수 있어요? 여기 아니면 여기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얘는 여기로 앉히고요. 하나 더 보입니다. 요렇게 하는 경우. 됐니 여기까지? 그리고 그림 하나 더 그릴 거야. 총 3가지를, 4가지를 그릴 건데 일단 여기서 3가지를 먼저 그리고 왜 4가지인지는 좀 이따 보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저희 촬영하면 어떻게 하면 1분단에 2명도 2분단에 1명인 경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바뀔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몇 배 하면 돼? 아니면 2배 하면 돼. 그럼 좌우 대칭하는 거는 2배 합니다. 좀 이따가. 알겠어? 다 그렇게 해야 돼. 모든 경우. 자, 그럼 A가 여기 아니라 이제 맨 앞에 A가 앉는 경우는 이제 여기나 여기는 이렇게. 그럼 A가 이제 여기. 이렇게만 3가지 일단 그릴게요. 자, 근데 이거 잘 생각해봐요. 방금 맞죠? 좌우 대칭한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도 있겠어? 위아래 대칭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경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어떤 경우? A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는 경우는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경우수가 똑같이 들어갈 거니까. 굳이 그걸 딱 또 그릴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저거 왜 A 낙이 들어가네요. 어디요? 이거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직 설명할 거예요. 기다려봐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좌우 대칭도 있지만 위아래 대칭도 있겠죠? A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는 경우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지. 오케이? 근데 얘는요. 위아래 대칭하면 똑같은 모양처럼 보이지만 A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고 또 A가 여기 있는 거잖아. 그럼 그 경우나 이 경우는 어떤 경우야? 같은 경우니까 굳이 다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각각의 이거랑 같은 경우수를 몇 가지씩 들어가 있는 거야? 4가지씩인 거지. 앞뒤로 바뀌는 거랑 좌우로 바뀌는 거. 알겠어? 앞뒤로 바뀌는 거랑 좌우로 바뀌는 거 몇 가지? 4가지씩. 근데 내가 아까 먼저 뭐 하라고 그 4가지를 써놓으라고 헷갈리잖아. 계산은 뒤에 할 거예요. 4배 써놓으라고. 알겠어요? 여기 써놓으라고. 지금 요 4에 의미하는 건 뭐라고? 무슨 대칭? 좌우 앞뒤 대칭이야. 좌우 위아래 대칭. 뭐라고? 앞뒤가 뭐야? 그냥 그렇게 하면 이거 그림상으로. 이 그림상으로 위아래 바뀌는 거.
좌우 바뀌는 거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림상으로 말하는 그림상으로. 괜찮죠? 나 이해 안 됐다. 못 들었다. 자고 있었다. 그래서 뛰어 있었어. 오케이. 자, 그럼 선생님 이제 거꾸로 갈게. 자, 얘 봐봐. 요거부터 볼게. 요거 좀 쉽거든. 얘는 왜 쉽냐면 우리 이제 B랑 C를 넣어야 되는데 B가 몇 개 있어? 3개 있어요. C는요? 2개 있어요. 그럼 만약 여기 가장 인접해 있는 많은 부분이 여기거든. 여기에 혹시 B를 넣을 수 있을까? 여기가 B가 들어가면 나머지 세 자리는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돼? C가 들어가야 돼. 근데 C의 명수가 뭔데요? 더 적죠. 2명밖에 없으니까. 그럼 여기는 무조건 누가 들어가는 게 확정인 거야? C가 들어가는 게 확정이야. C가 여기 들어가면 나머지 자리는 뭐로 채워지니까? B, B, B. 그럼 남은 한 사람 C 이렇게. 그래서 지금 분홍색으로 색칠된 거랑 흰색으로 표현된 A 값들이 A 위치 있지? 자리 선정 다 한 거지. 그럼 자리 선정했으면 이제 뭐 하면 돼? 배열해야 되는데 우리 배열을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했잖아. 왜냐면 문제 써있으니까 다시 본 때문에.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왼쪽에 보낸 1분단 사람만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누굴 옆에 왼쪽 1분단 보냈지? 그걸 이제 여기다 쓸 거예요. 자, 그럼 왼쪽에 1분단 A 몇 명 있어요? 3명 중에 몇 명 가야 돼? 2명. B는요? 3명 중에 몇 명 가야 돼? 1명. C는요? 2명 중에 1명 1분단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볼게요. 여기. 자, 얘는 여기다 여기 하나 설정하면 되거든? 여기 동그라미 쳐볼게. 자, 잘 봐봐. 여기가 B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B면 C, C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니 얘들아? 근데 여기가 C면 B, B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밑에 무조건 뭐가 돼? C가 돼. 그치? 그럼 결국에는 여기의 위치가 B 또는 C로 정해지면 나머지 위치들은 정해져 안 정해져? 저절로 정해지는 거예요. 저절로 정해져. 맞아 아니야? 근데 왼쪽에 배치되는 B랑 C의 명수는 어때? 똑같아. B, C나 C, B는 어차피 명수는 똑같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디 선정? 여기 위치거든. 여기 B가 들어갈지 C가 들어갈지 알아 몰라요? 모르니까 몇 가지? 2가지. 그럼 누구 들어갔다니까? B? B가 들어갔다 생각해볼게. 얘는 동그라미 친 게 B 또는 C야. 동그라미 친 부분이 B 또는 C로 들어가는 걸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위치 C, C, 그 다음 인접하면 안 되니까 B, 그럼 남은 사람 B는 여기 들어간다. 확정. 그러면 이제 왼쪽 1분단에 또 들어갈 사람을 골라줘야 되는 거지, 그치? A 몇 명? 3C. B 몇 명? 또 3C. C 몇 명? 2C를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지. 천천히 하면 돼. 괜찮아? 이해돼요? 여기까지? 탐구학생들은 집중해서 들어줘야 돼. 지금 집중해서 안 들으면 몰라. 자, 근데 이제 얘 59번 얘가 좀 이제 정말 지금처럼 좀 달라요. 봐봐. 왜 그러냐면 여기가 B면 C, C 요건 괜찮거든요. 근데 여기가 C면 B, B잖아. 근데 뭐뭐 하나씩 나와서 B 하나, C 하나 남지 않았어요? 어디로 B가 들어갈지 C가 들어갈지 알아 몰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얘는 4 곱하기는 맞는데 2개로 또 나눠서 풀어줘야 돼. 저 위치가 B인 경우랑 C인 경우. 그래서 그림을 이거에 대해서는 2개를 또 그려줘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A, A 4배는 계속 가. 4배는 계속 가는데 자, 합니다. 뭐의 위치? 여기 위치를 B로 두는 경우랑 뭐의 위치? 여기 위치를 C로 두는 경우는 달라요. 지금 여기 위치를 B로 두면 C, C 남은 자리 B, B 확정. 맞아냐? 얘는 확정. 그래서 여기가 C면 B, B이기 때문에 여기가 B인지 C인지 서로 바뀔 수 있는지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이 그림을 한 번 더 또 그려줘야지. 다른 케이스로 들어가니까 A를 두고 C, B, B 어디가 여기가 B고 여기가 C인 경우 또는 여기가 C고 여기가 B인 경우 이렇게 구분해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끝. 자, 이제 계산해서 더 해볼게요. 자, 얘는 위치가 선택 끝났어요. 그러면 2명 선택해줍니다. 얘는 1명 1명 선택해줍니다. 더하기
그다음에 2명 선택해줘야 되는 거지. 근데 이거랑 똑같죠? 맞나요? 그럼 2배 중이야. 여기는 2명 들어가야 돼. 3시 하면 끝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조금 마무리. 자, 쉬었다가 조합을 할 거고요. 테스트 혹시 집에 있어? 그러면 다들? 난 집에도 없다. 손. 너 안 왔었나? 네. 너 안 왔었나? 너 안 왔었? 너 왔었잖아. 너 왜 없어? 너 왜 없어? 그럼 수요일날 내가 프린트 줄 테니까 오늘 시험 보는 거 꼭 가져와. 알겠지? 우리 수요일날 시험 그 수업은 어차피 행렬만 할 거기 때문에 행렬만 숙제 낼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해도 1시간 내로 다 끝날 거라서 남은 1시간 동안 오늘 테스트랑 지난번 테스트하는 거 내가 풀이 해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 조합을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알겠죠? 남은 시간 정리해. 쉬었다 할게요. 네.